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시진핑 주석의 중국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1인 체제가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 또 리커창 전 총리가 갑자기 사망하고 고위층 숙청 뉴스 같은 걸 보면요. 내부적으로 뭔가 좀 복잡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자료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아주 강해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불안정한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죠. 네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양면성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죠. 과연 중국 내부에선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선 시 주석 권력 기반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다져졌는지 이걸 먼저 짚어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세종연구소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 과정이 잘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은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당 조직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죠. 특히 그 대규모 반부패 운동, 이게 눈에 띄는데 공식적으로는 물론 부패를 없앤다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자기 사람들을 중요 자리에 앉히는 그런 효과가 아주 컸다고 봐야죠. 시진핑 사상을 당원에 놓고 또 국가주석 임기 제한까지 없앤 거 이건 진짜 상징적인 조치였죠. 그렇죠. 여기에 두 개의 확립, 두 개의 수호 같은 구호가 계속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마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두 개의 확립이라는 건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 지위, 그리고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이 두 개로 확립한다는 거고요. 네, 두 개의 수호는 그 두 가지를 결연히 지켜야 한다, 수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진핑 개인에게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구호들이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결국 20차 당대회 인선으로 딱 드러난 거죠. 소위 시자준, 그러니까 시진핑의 핵심 측근 그룹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했죠. 네. 리커짱 전 총리 같은 공청단파는 완전히 밀려나고 특히 그 후진타오 전 주석이 폐막식 때 약간 끌려나가듯이 퇴장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보내주신 영상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게 뭐랄까 집단 지도 체제의 완전한 끝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경제 성장이 최우선이다 이게 아니라 중국식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서 국가 안보나 이념 통제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로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SBS 뉴스 자료를 보면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이 단순히 그냥 슬퍼하는 걸 넘어서서 현재 체제에 대한 불만을 좀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이런 분석이 재밌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도 위협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 표현이 당시 중국 내부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이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이었던 시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현재의 좀 억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감, 이런 걸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 암묵적인 저항의 메시지가 읽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제 문제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 비디오 머그 자료에서 강준영 교수님이 지적하신 거 GDP 대비 저축률이 40%가 넘는다는 거요? 네, 그게 정말 이례적이죠. 이건 진짜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건데 이걸 유동성 함정 가능성으로까지 보시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정확히?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계속 풀어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소비나 투자를 안 하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가 아주 깊다는 증거죠. 이런 경제 불안이 정치적인 불만과 만날 때 파급력이 커질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연합뉴스 자료 보니까 시 주석 사면임 확정될 즈음에 베이징에서 브릿지맨 시위가 있었고 그걸 시작으로 화장실 혁명이라고 불리는 저항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학가 화장실 같은 데에다가 독재 반대 이런 낙서를 남기는 방식이라는데 젊은 세대들의 좌절감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네, 공개적으로 시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나타난 저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데일리머니나 국민일보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친강 전 외교부장이나 리상푸 전 국방부장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갑자기 실각하거나 사라지고 또 시주석 건강 이상설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 네, 맞아요. 그런 얘기 계속 돌죠. 이런 것들이 권력 내부가 사실은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결국 시진핑 주석 개인과
공산당 전체의 관계,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유튜브 영상이나 데일리머니 자료에서는 이 둘을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아, 네. 그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당의 생존, 그리고 영속성이거든요. 시진핑은 물론 강각 건시고사지만 만약에 그의 통치가 당 자체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런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면 이론적으로는 당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진핑이 당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지도자다, 이런 관점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분명히 엄청 강해 보이는데 그 밑에는 경제 불안, 사회적인 불만, 그리고 엘리트 내부의 어떤 갈등 가능성까지 여러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통제와 또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공존하는, 뭐랄까, 매우 불안정한 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국내외적인 충격이 왔을 때 이 1인 지배 체제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또 변화해 나갈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실험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